터닝 도어를 일반 도어처럼 사용을 하시면 손해예요. 이 효과를 온전히 다 하시려면 안녕하십니까, GR 디자인 최병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암동에 있는 화성 삼성 레미안 테리어가 마감이 돼서 보여드리려고 왔거든요. 앞전에 여기가 어디였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텐데 여기는 주방이었던 공간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관부터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제 현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현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 작업을 해서 필름 작업으로 마감을 했고요. 벽이랑 바닥이랑은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현관 같은 경우에는 600에 1200 사이즈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일반 매트 화이트 개념, 매트 밀크 화이트거든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의 아이보리가 가미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 소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장 문짝에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타입으로 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띄움 시공을 해서 간접 조명을 넣어서 들어왔을 때 웰컴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메인 조명이 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고 앞쪽으로 COB 조명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거신다고 하셔서 포인트가 되는 조명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문은 영림에서 나오는 간살 3년동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현관 자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2m 가까이 되거든요. 3년동이지만 간살의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는 느낌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거실이고요. 스위치가 굉장히 많죠. 여기가 60평대다 보니까 조명 라인을 설계하는 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메인 주등으로 해서 매입등을 사용했고요. 요거는 COB 조명이 아니라 일반 매입등의 확산형 느낌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주백색이고요. 포인트로 보시면은 COB 조명을 곳곳에 사용을 했거든요. 많은 수량을 넣지 않고 몇 개만 해서 포인트를 잡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실이랑 현관이랑 이런 다이닝룸까지는 전부 다 유럽형 아테오 스위치를 사용을 했거든요. 가로로 길게 놓고 같은 라인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LX에서 나온 X 컴포트 제품의 텐더 그레이, 약간 대리석 질감의 페인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베란다가 원래 엄청 크게 있었어요. 베란다를 확장을 하고 그 확장한 부분까지 장판으로 시공을 했고요. 예고편 영상에서 거실에 붙박이장을 설치한다고 얘기가 나갔었어요. 실제로 거실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고요. 매트밀크 화이트 제품이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제이바를 사용을 해서 색상이 최대한 좀 비슷한 톤을 사용을 했어요. 손잡이가 한쪽만 달려있죠. 이쪽을 열고 한쪽을 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러를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거실에도 하나를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이번 현장에는 LX 제품으로 샤시를 다 교체를 했거든요. 여기는 거실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사용을 했고요. 외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발코니 창 전용 창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내창 같은 경우에는 내부창 전용 창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금액 때문에 외부에 내창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옵션 값을 따져보시고 외창은 꼭 발코니 전용 창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로이 유리 적용됐고요. 알곤가스가 주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 위에 슬라브와 천장 사이에 간격이 좁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간접을 넣어놓고 단내림을 했거든요. 이 단내림이 지금 15cm 정도 내려와 있어요. 보통 소비자분들은 단내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깝깝하지 않아요? 너무 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사가 다 되고 나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생각보다 별로 안 내려왔네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공간이 생각보다 안 있네요.
천장과 바닥까지의 높이가 한 2350 아니면 2400, 2400이면 조금 높은 천장에 속하고 2300이면 조금 낮은 천장이에요. 제 키가 183인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높죠. 반내림 한다고 해서 시야를 굉장히 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링팬이고요. 실링팬도 보시면 이 제품은 18cm거든요. 이 밑을 지나갈 때 실제로 닿이지는 않지만 조금은 이게 닿이지 않을까 하는 키 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천장이 낮다고 해서 실링팬이 설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서 낮아도 제 기능을 하는 실링팬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이닝룸이거든요. 제가 디자인 잡을 때 제일 좀 많이 신경을 썼고 손님들이 오거나 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여기 다이닝 공간이에요. 주방을 완전히 분리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간살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방으로 가는 문이고요. 하나는 원래 베란다였어요. 베란다 창을 없애고 가벽을 세우고 간살도를 세워서 하나는 팬트리, 하나는 주방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보일 텐데 다 곡선이에요. 아주 작은 곡선들부터 조금 큰 곡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곡선 사이로 간접등을 배치시켜서 메인 조명을 껐을 때도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키 큰 장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 하셔서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하부장을 만들었거든요. 상판까지 이제 올리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려서 곡선 라인까지 다 따서 만들었거든요. 소비자분께서도 보시고 와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공간이고 저도 만들어 놓고 좀 뿌듯해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려져 있던 간살도를 열고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딱 눈에 띄실 거예요. 아일랜드 식탁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 명씩 뭐 두 명씩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뭐 다이닝룸 큰 식탁까지 다 들고 나가서 밥 먹고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간이 꽤 있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하부장의 폭이 보통은 60cm인데 여기는 75cm로 해서 20cm 정도 여기 더 뺐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두고 여기서 한 명, 두 명 정도는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여기 1구 인덕션을 놔서 인덕션을 사용해서 뭐 끓여 먹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완전히 트여 있던 공간이에요. 트여 있던 공간을 중간에 가벽을 세우면서 키 큰 장을 구성을 했고요. 이 중간 공간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 뭐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상부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형태의 문 형태고 하부는 전부 다 서랍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장이 들어갈 공간이고요. 기존의 냉장고를 어떤 걸 쓰실지를 저희가 다 받아서 김치 냉장고 하나랑 포도어 냉장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 사이즈에 맞게끔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링팬도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인 주방 싱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중간에 큰 창을 살리느냐 마느냐 이거를 반으로 줄이느냐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트여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창은 그대로 살리고 양쪽으로 상부장이 들어갔고요. 상부장 하부에는 간접등이 다 들어갔고 인덕션 위에 후드가 따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없는데 열어보시면 히든 후드라고 안에 후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고 불이 다 꺼질 수 있게끔 소화기가 빵 터지면서 되는 시스템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상판은 다 동일해요. LG 하이막스 오로라 파비아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고급성도 조금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기 넣는 거 있다 안 그랬어요? 아! 또 빠졌네요. 여기 하부 싱크대 제일 끝에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하부가 15cm가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15cm 밑으로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안 열어요. 네네, 문을 안 열어도 알아서 자동으로 로봇 청소기가 작동을 할 수 있게. 요즘에는 어플로 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플로 설정만 해놓으시면 자동 청소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식세기가 들어가는데 식세기 하부 걸레바지 높이가 있어요. 그 사양에 따라서 식세기 걸레바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가전도 미리 같이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방에 딸려 있는 베란다거든요. 세탁기, 건조기가 같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외부 주방을 하나 구성을 했는데 불은 사용 안 하신다고 하셔서 작은 싱크볼 하나 들어가 있고, 하부장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짜서 이렇게 숨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이제 선 공개 인테리어 하기 전 공개 영상에 보시면 안방과 저기 안방까지 뭔가가 조금 다르게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방으로 갈 건데 안방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안방을 거쳐서 드레스룸을 거쳐서 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가벽을 세우고 여기에 문을 달아서 여기 방에는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복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버님만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아버님 방이랑 할머니 방에 장이 없어요. 장은 중간에 있는 드레스룸을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기가 안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할머님이 계실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단내림을 하고 간접 들어가고 기본 매입등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도 샤시나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올 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부럽네요.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 안방이나 자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요. 이게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이중창이거든요. 열면 또 투명한 창이 나옵니다. 보통 안방에는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하세요. 이제 할머니 방에서 나와서 지금 아버님 방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 중간에 이도 저도 아니었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한쪽은 할머님이 사용하시고 한쪽은 아버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분을 해서 내부 구성까지 다 필요한 모양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재질은 다 똑같아요. 거실이나 다른 데 썼던 거랑 똑같이 매트 밀크 화이트에 손잡이는 제이바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가 들어올 거고요. 특이한 게 하나 나올 건데, 특이한 거요? 특이한 거는 뒤에 있어서, 뒤에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게 제가 이 안전바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딱 안전바 뒤에 서셔가지고 들어가라고 자꾸 손짓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민망했던 거죠. 여기는 할머니가 조금 이제 고령이시기도 하시고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 손잡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길목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드렸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아버님 방을 어차피 통해서 가야 됐었거든요. 제가 복도로 이렇게 다 만들고 이쪽은 막혀있죠. 벽이에요, 벽. 그래서 이 너머에는 아버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장 욕실 뭐예요? 여기 안방 욕실인데 욕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코너 욕조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여기는 욕조를 고를 때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꼭 앉아서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의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앉아있죠. 여기 샴푸대도 있어서 샴푸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샤워기도 위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서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안전손잡이가 있죠. 현관에서 사용한 타일과 주방에 사용한 타일과 똑같은 타입이에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크기. 여기는 600에 600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늬나 색상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코너 부분은 졸리컷 시공을 했거든요. 졸리컷 시공을 너무 날카롭게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고 잘 깨지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줄눈 시공도 다 해서 부드럽게 마감을 했고, 변기와 샤워 공간에 이제 물튀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파티션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세면대 공간인데 하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지 않고 금속으로 하지 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타일을 붙이고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소비자분께서 세면대는 무조건 나는 언더볼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언더볼을 부착하고 만들기에는 인조 대리석이 조금 용이합니다. 샤워기랑 똑같은 타입의 보강 제품들의 액세서리류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양변기랑 언더볼 모두 대림 제품이거든요. 일반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이 한 번에 싹 내려가죠. 요거는 림리스 타입이라는 건데 회오리 치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수세력이 아주 좋거든요. 대림에서 림리스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다 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이닝룸에서 하나는 주방이었죠. 하나는 또 중문이 또 있어요. 한설도어를 열었을 때 베란다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베란다 공간을 없애고 다양한 수납을 하면서 식재료를 수납을 할 수도 있고 뭐 개인 비품 같은 것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은 세대주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사 오시면 하실 택배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자, 이제 거실, 화장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젠다이라고 하죠.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세대주 분께서 이 위에 선반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변기가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빼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20cm가 넘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다양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슬라이드장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거울이 손상이 간다든지 댐핑이 안 된다든지 그게 너무 싫다고 하셔서 일반 수건장 하나와 같은 타입, 같은 모양의 거울장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샤워 부스를 완전히 만들어서 샤워 공간과 여기 바깥쪽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켰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절반은 조적을 해서 파티션을 세웠고요. 상부에는 유리가 들어가고 샤워기, 여기도 마찬가지 샴푸대, 샤워거리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앞전에 계속 방 설명하면서 문에 대한 설명을 또 빠뜨렸네요. 문이 그냥 일반 ABS 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림 도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토퍼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자석 스토퍼예요. 벽에도 있어서 이게 자석 형태의 자력이 있어서 붙어요.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꽝 닫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석 스토퍼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광 형태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 바깥쪽에서 보셔야 이 문의 장점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도어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이건 9mm 문선이라고 흔히들 부르시죠. 예림에서 나오는 제품은 요 두께가 12mm예요. 일반 합판으로 제작을 하거나 MDF로 제작을 했을 때 9mm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예림의 제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스켓이라든지 옵션들이 조금 더 좋습니다. 옛날처럼 막 몰딩이 막 화려하게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선을 제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실 확장된 공간인데 터닝 도어를 설치를 했거든요.
터닝 도어를 일반 도어처럼 사용을 하시면 손해예요. 이제 밀폐력을 높여서 온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게 터닝 도어거든요. 이 효과를 온전히 다 하시려면 위로 올리셔야 돼요. 한 10대요? 아니요, 닫을 때. 받을 때? 닫은 다음에 위로 한번 올려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착 밀폐력이 생기면서 온도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확실히 밀폐력을 향상시켜주니까 좋겠죠.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바닥은 600각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벽 같은 경우에는 탄성을 뿌렸고 여기에 보통은 문이 있어요. 여기 소비자분께서 나는 문을 제거해 주세요 하셔서 문을 철거를 했거든요. 커튼 같은 거 하나 내리셔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내 건조대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전기 작업을 해서 전동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5개에 거실이랑 주방까지 총 7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에도 실외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원래는 우수관이 요 안에 있어요. 여기는 물을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보기 싫은 우수관을 가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우수관을 가리면서 여기 위에도 툭 내려와 있죠. 여기는 에어컨 배관이 가 있어요. 그거를 다 감싸서 이렇게 숨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똑같아요. 오픈형 구조의 창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실장님 관람을 하는데 뭐 하나 또 빼먹었다면서요?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다이닝룸 공간에 여기 팬트리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열 수 있어요. 빠제링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잘 안 열리는데 안에 자석으로 이렇게 문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세대주분께서는 이걸 열 일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손잡이나 이런 거를 안 달아놨거든요.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전문가들이 와서 열어보기 때문에 도구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보일러 분배기가 들어있어요. 각 방에 있던 그 컨트롤러들이 조작해주는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반이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암동 화승 삼성 구레미안 아파트 60평형 인테리어 현장을 모두 다 둘러보셨고요. 제가 빠뜨리는 게 많습니다. 빠뜨리는 부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새로운 현장, 또 새로운 디자인,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열 디자인 최병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뜨린 게 혹시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